안녕하세요. 장동건 메리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월 19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80.20포인트 1.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평가 고배당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6093억 순매수, 기관이 4433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58.47포인트 0.10% 강보합권에 마감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57억 순매수, 기관은 118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1년 9개월 만에 268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주가 순자산 비율 PBR주 그리고 또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기대감이 확대한 업종 위주로 상승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방향성 부재 속에 강보하고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원달러환율은 1335.20포인트 0.0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증시가 휴장하고 특별한 이벤트 부재 속에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대통령 날로 오늘 증시는 휴장을 하겠습니다. 일본 또한 일왕 탄생일로 금요일 증시가 휴장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좀 부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은 원격 진료, 비대면,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빅5 전공이 집단 사직과 한 총리, 국무총리의 의료계 집단 행동 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소식에 나노현택 상한가, 케어랩스 상한가,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지케어 등이 급등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지난 16일 빅5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5곳,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성모, 서울아산, 서울삼성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전공 확대 반발해 금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전공의 2,700여 명이 내일부터 6시, 그러니까 20일 오전 6시 내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었습니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 과목 전공의들이 이보다 하루 앞선 금일 사입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밝히면서 19일 소아청소년과 1에서 3년차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을 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이 전공의의 총 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고요.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전날 또 반발해 원광대 의대생도 160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었고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낸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한림대는 또 지난 15일 4학년 학생들이 집단 휴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실제 휴학계를 낸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이제 이날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서 집단 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을 하고 집단 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PBR 관련주 종목들의 오늘 또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이죠. 26일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발표 기대감 지속 속에 SK, LG, 두산, CJ, SK 등 지주사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삼성생명, 하나생명,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한양증권, 제주은행 상한가 같죠.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등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 은행 등 또 금융주, 하나갤러리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소매유통, 백화점, 현대모비스키아, SL 등 자동차 대표주 부품 테마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구상 중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오는 26일 오늘 발표하기로 했었습니다. 어,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이 부총리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발표안에는 이제 기업의 주주 환원과 밸류업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이 공개된 방안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 PBR, ROE 등 이 시가총액 업종별로 비교 공시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개선 계획 공표 공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돼 지수개발과 상장 지수펀드, ETF 등이 도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연초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담겼던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소액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밸류 프로그램은 이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고 정책 기대감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들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늘고 있고요. 대표적 저 PBR 업종으로서 금융지주, 은행, 자동차 등 업종에 대한 이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을 주목한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누리호 인공위성 관련 종목들인데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본격화 소식에 우주개발 성장성 가속화 전망 소식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등 일부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미국, 유럽, 러시아는 물론 아시아의 주요국가들, 중국, 일본, 인도까지도 가세하면서 소위 뉴문 러시라고 불리는 달 탐사 풍과 함께 우주 개발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달의 장기적 탐사와 활용, 이를 통한 유인 화성 탐사 준비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목표는 2026년까지 달의 남극 지역에 미국인 우주 비행사 착륙 성공, 장기 목표로는 달의 남극 지역의 아르테미스 베이스 캠프 구축 및 2030년대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활동 준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달 탐사 횟수 증가로 말미암아 우주 개발 성장성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나사 등이 달 탐사 업무 전체를 주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당 부분을 민간 업체가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우주 개발 성장이 촉진되고 있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올해부터 차세대 발사체 체계 종합기업 선정 등으로 우주 개발 성장성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달 탐사 2단계 사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 탐사 로드맵을 통하여 우주 탐사 등 우주 개발 사업 등이 보다 더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AI 챗봇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오늘 있었는데, 오픈 AI가 이 동영상 편집 AI 소라, 이름이 소라인데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공개 이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크라우드웍스, 비플라이소프트, 인포마크, 리노스, 브리지텍, 플리토, 셀바스 AI, 키네마스트는 동영상 편집 업체인데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요.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지난 15일 날 텍스트를 입력하면 최대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 소라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AI 이름이 이제 소라입니다. 이 소라는 이제 여러 캐릭터, 특정 유형의 동작, 피사체와 배경의 정확한 묘사가 포함된 복잡한 장면을 생성할 수 있고 단일 동영상 내에서도 여러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지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이 오픈 AI가 소라를 회사의 제품에 통합하기 전에 전문가 팀에 맡겨서 안정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으로 잘못된 정보와 혐오 콘텐츠 등에 대해서 전문가 팀과 협력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샘 올트만 오픈의 최고 경영자 CEO가 또 X 옛날 트위터에서 처음에는 제한된 수익 장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AI 챗봇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오늘 소라 관련주로서 또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5G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캐나다 텔레스와 첫 오픈랜을 구축했다는 소식에 에이스테크, 라이트론, 엔텔스, KMW, RFHIC, 이노와이로 리소스 등 일부 5G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캐나다 주요 통신업체인 텔레스와 개방형 무선 접속망 오픈랜 장비를 공급했는데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최근 캐나다 텔레스와 가상화 무선 접속망 VRN과 오픈랜 장비 공급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지난 2020년 6월 텔레스의 5G 통신 장비 공급자로 삼성전자가 선정됐었는데 이번 오픈랜 구축을 통해 확력을 더 확대했고요. 캐나다에서 오픈랜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중국, 화웨이 등에 뒤처져 있는 삼성전자가 오픈랜을 통해 통신 장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또 삼성전자를 거쳐 공급하는 통신 장비용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실적 개선이 흐름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밝히고 있고요. 올해 한국과 미국에서 지난 2019년에 버금가는 대량의 주파수 공급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유력하고요. 화웨이, 노키아 등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들이 올해 안에
5G 어드밴스 장비를 출시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4가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는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서 생성형 AI와 6G 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사업 제휴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올해 이르면 6월 달에 미국 증시 상장 전망 소식에 웹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미스터 블루, 와이랩, MBT, 키다리 스튜디오, 빙거 스토리 등 웹툰 테마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6월 미국 증시 입성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웹툰 예상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 약 3조 9,990억에서 40억 달러, 약 5조 3,320억 수준이며 IPO를 통해서 5억 달러, 약 6,700억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관사는 이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선정됐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웹툰 엠터는 네이버 미국 자회사로 네이버 웹툰이 이제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법인이고요. 네이버 웹툰이 작년에 사상 첫 연간 삼각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웹툰 엔터가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상장 요건을 현재 충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7개월 만에 총 2억 8천만 건의 웹툰, 웹소설 불법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지난 7개월간의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 유통 대응 백서에 따르면서 7개월간 삭제 건수가 약 2억 8천만 건으로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는 38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 관련주로서 네이버 웹툰이 이제 6월 증시 상장 전망 소식에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고요. 2월 임시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 기대감 소식에 방산주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오늘 이제 본회의를 열었는데 총선 전 마지막 2월 임시 국회를 개시할 예정인데요. 임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30조 원짜리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 성사를 위해서 2월 임시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은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도를 이제 150조에서 150조로 상향하는 법안을 지난 2월에 이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의 30조짜리 규모 2차 무기 수출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인 15조 원이 소재인데 한도 증액을 위한 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분열해서 계약이 축소되거나 일부 취소될 가능성이 커진 바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수은법 개정안에 발의한 만큼 이 방산 등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한 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요한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정부 출자 방식과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문제 등에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긍정평가 가반 이상 소식 속에 일부 정치 한동훈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차이시로 아나운서로 이제 하락했는데요. 와이더 플래닛, 대상홀딩스, 오닉큐브, DTNC 등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또 미국 행정부가 이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 및 고평가 분석 등의 2차 전지 전기차 등이 하락했는데요. EM 플러스, 에코프로 금양, 솔브레인, 에코프로 머티, 하이드로 리튬,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등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보호청이 작년 4월에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량의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완화된 최종 규정은 올해 초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은 이 보고서를 통해 배터리 셀제 한국 배터리 시총 상위 8개 업체들 평균 PSR이 9.9배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양극재 업체들로부터 시작된 이 과대평가가 전에 또 일부 생산 셀 업체까지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버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부 경쟁, 업황 변동과 상관없이 중장기 증설과 신설 등 모든 계획이 100% 실현되는 가정하에서도 현재 전기차가 고평가 영역이라면서 전기차 업황이 반등하더라도 셀 업체와 저평가된 소재, 부품 업체들이 주목하고 이 고평가 업체들이 필요할 필요는 있다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